수행한 고2 수학 모의고사에 14번 문제 풀이를 맡고 3학년 8반 김동현입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P견과 Q기관 초문조건에서 기록하는 자연수계의 최소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P가 마이너스 Q이기 위한 초문조건이 된다는 소리는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 했을 때 P와 Q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라지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야 하고 따라서 P는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의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를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을 구해야 하고 따라서 Q의 여집합은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P의 6과 마이너스 2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두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K를 풀어보자면 K는 3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자연수 K의 최대값은 5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18번 문제를 풀이를 맡은 포항제철고등학교 3학년 8반 10번 박성호입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 두 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은 확통, 미적분, 기하 세 과목이 있고 과학 탐구 과목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네 과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 A와 B가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우선 조건을 살펴보면 A와 B는 각자 한 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하여 각각 3개의 과목을 선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1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그림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달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는 박스안에서의 풀이 흐름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풀이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확통, 미적, 기하 다음 세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수학 과목을 하나 고르고 그 고른 후 남은 6가지 과목들 중에서 A가 2개, 그 다음에 그 남은 4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고르면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갈 숫자 이제 P는 6C2 곱하기 4C2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게 되면 15 곱하기 6, 즉 9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는 90. 두 번째 상황으로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입니다. 우선 물, 화, 생지 4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역시 4C1로 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사항을 다시 2가지로 나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과학 과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공통으로 한 후에 A, B 모두 수학 과목, 과학 한 과목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A와 B 중 한 명은 수학 두 과목, 나머지 한 명은 수학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수강하는 상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A와 B 둘 다 적어도 수학 과목을 하나씩 포함하기 때문에 과학을 세 과목 수강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만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다음 경우는 한 명은 수학 두 과목을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한 개, 과학 과목 한 개를 선택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선 맨 처음 서로 일치하는 과탐 과목을 하나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주면 우선 6개의 과목이 남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A와 B 두 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누가 수학을 두 과목 수강할 것인지 고르면 2C1이 나옵니다. 그렇게 A가 수학 두 과목을 듣는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 학생 B가 수학 한 과목으로 학통을 선택하게 되면 A는 자동적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수강하게 되므로 B가 다음 세 개의 수학 과목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지 그 경우의 수를 설정하여 주면 자동적으로 이 세 개의 수학 과목은 모두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3C1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서로 일치하는 과탐의 과목 하나를 제외한 세 개의 과목들 중에서 남은 한 과목 중에서 이제 B가 한 과목을 수강하게 하면 되는데 선택지가 3개가 남았으므로 3C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를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즉 18이 나옵니다. 따라서 Q는 18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 한 것은 P 더하기 Q이므로 90 더하기 18, 즉 108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19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어진 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는 4를 축으로 갖는 이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텐데요. 더 나아가서 여기 범위의 처음과 끝, 즉 x는 2, x는 5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5는 축에 대해서 2보다 더 작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5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작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5,n-15를 지나고 2,n-12를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n의 최소값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실수 x, 즉 적어도 한 x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y는 0이 지날 때, 즉 n이 12일 때가 우리가 찾고 싶은 n의 최소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떤이라는 단어를 모든 실수 x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것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값, 즉 꼭지점일 때 x가 4일 때가 우리가 찾고 싶은 n의 최소값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 4를 대입을 해보면 n-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0이 지날 때, 즉 x가 16일 때가 저희가 찾고 싶은 n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은 1번이고 만약에 19번을
어떤이라는 단어를 모든이라는 단어로 변형을 해보았을 때는 n이 16일 때가 우리가 찾고 싶은 최소값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고2 20번 해설을 맡게 된 3학년 문지훈입니다. 문제에서는 세 집합 XYZ와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조건을 보게 되자면 F는 1대1 대응임을, 나조건에서는 G와 F의 관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조건에 집중해 보게 된다면 X와 Y의 교집합 2, 3, 4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Fx가 5인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gx는 6인 원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z의 원소 중에서 6이라는 수가 없기 때문에 2, 3, 4는 결론적으로 모두 2, 3, 4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g의 합성함수 fx의 치역은 z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f2, f3, F4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 4로 모두 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2, G3, G4 또한 두 번째 나식에 의해서 3, 4, 5로 각각 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 4, 5는 Z의 원소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은입니다. F 인버스 5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은 결국에 5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결국에 1을 가리킵니다. 1은 2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니은 또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디귿입니다. 디귿을 보기에 앞서서 디귿에서 F1은 5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먼저 G의 2가 3인 경우와 G의 2가 4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G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 4, 5인데 5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G의 2는 3 또는 4입니다. 그렇다면 G의 2가 3이라면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 조건에 의해서 F의 2는 2가 됩니다. 그렇다면 F의 3, G의 2, F의 1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F1은 먼저 5, 그거보다 작은 G의 2는 3, 그거보다 작은 F의 3은 결론적으로 Y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2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F2가 2이기 때문에 가조건에 의한 1대1 대응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1번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2가 4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나의 조건에 의해서 F2는 3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식에 직접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1은 5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요. G2는 4여야 합니다. 그리고 F2는 3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식을 적어보게 된다면 5, G2는 4, 그리고 F3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식은 2 또는 3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에 의해서 3은 2가 이미 있기 때문에 F3은 2가 되어야 합니다. F3은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4는 자동적으로 4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3이 2라는 것과 동시에 F4가 4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디귿에서 물어보는 F4 더하기 G의 2는 4 더하기 4이기 때문에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디귿 선지 또한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학력평가 고2 21번 해설 강의를 맡은 3학년 김수현입니다. 우선 문제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로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이곳, B는 이곳에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에서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17번에 앉게 된다면 이 16번 자리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다 조건을 살펴볼 텐데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13이나 23 중에는 한 명만 앉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4, 24, 15, 25의 자리에는 두 의자 중에 한 자리에만 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A의 조건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류해 볼 건데요. A는 두 가지 케이스로만 분류하면 되지만 B를 기준으로 하면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A를 기준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A가 24번에 앉는다고 했을 때 나 조건에 의해서 23, 25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고 다 조건에 의해서 14번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1번, 13번, 15번, 17번 이 4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하 조건에 의해서 B의 좌석 번호가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4 이하인 11번, 13번에만 B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자리에 나머지 3명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구한 2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주면 12가지가 됩니다. 이게 케이스 1번 A가 24번에 앉을 때이고요. 두 번째로는 A가 25번에 앉을 때입니다. 우선 A가 25번에 앉는다고 했을 때 나 조건과 다 조건에 의해서 24번과 15번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1번과 다른 것이 바로 이 23번 자리인데요. 이 23번 자리에 누군가 앉거나 앉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3번에 아무도 앉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15번이 빠지게 되면서 4명이 전부 다 이 뒷열에는 앉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23번에는 누군가 한 명 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머지 B를 포함한 4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여기 11번, 12번, 그 다음에 여기 14번, 그리고 16번, 17번, 그리고 23번에 이렇게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 11이나 12는 붙어 있고 16과 17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각 경우에 대해서 B는 규칙 가하 때문에 11번이나 12번에만 앉을 수 있는데 이때 11번인지 12번인지 둘 중에 하나 정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B가 의자를 선택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 2C1 이렇게 해서 2가지 경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앞에와 마찬가지로 A, B를 제외한 3명의 학생이 나머지 3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때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주면 4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눴을 때 따라서 1, 2에서 구한 경우의 수가 12 더하기 48은 60으로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의 몫을 qx라고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좌변을 x-1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x-1을 인수로 갖지 않기 때문에 qx가 x-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우변을 정리하였을 때 좌변과 같게 되게 만드는 a와 b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는 4가 될 것이고 2a 플러스 b는 5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a는 2, b는 1이 나오게 되고 답은 a 플러스 b는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몫을 QX로 설정하고 두 식을 비교하여 개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2022학년도 고2 3월 전공 모의고사 26번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된 식에서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에 모두 a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인지하기 어렵으시다면 먼저 이 식이 의미하는 기하적인 상황을 떠올린 후에 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하적인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a를 포함한 식과 a를 포함하지 않은 식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y는 a 플러스 4x 마이너스 a라는 1차 식과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이라는 3차 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먼저 기하적인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먼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얻을 수 있게 되고 a의 값을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자면 1차 함수의 꼴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조건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조건을 이용한다면 하나의 교점과 하나의 접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한 개의 실근과 한 개의 중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풀이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거의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접근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식에서 개수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1과 마이너스 5 그리고 4라는 숫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립제법을 떠올리신다면 정말 생각을 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보자면 이쪽에서 1과 마이너스 5, 4 방금 제가 언급을 했었죠. 자, 이렇게 전체 개수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x는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는 1을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떠올렸던 기하적인 상황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x는 1이라는 하나의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근은 실근이 될 수도 있고 중근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x는 1을 하나의 실근으로 가질 때, 즉 중근이 아닌 실근으로, 즉 교점으로 가질 때에는 이 점의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두 개의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이 식을 떠올려서 a는 4라고 구할 수도 있고 판별식 d를 이용해서 a가 1, b'이 마이너스 2, c가 a이기 때문에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식을 통해서 A는 4라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에서는 A가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X는 1이 실근이 아니라 중근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1, x제곱-4x 플러스 a는 0에서 x제곱-4x 플러스 a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서 이렇게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게 됨으로써 x는 1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x제곱-4x 플러스 a는 0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4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근이 x는 1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x는 3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3을 다른 인수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개하게 되면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4, a는 3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얻을 수 있으므로 a의 합은 7이 되게 됩니다. 같은 결이지만 두 번째 풀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에서 기하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생각한 후에 이쪽에서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하나의 교점과 하나의 접점, 즉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을 알파 그리고 나머지 중근을 베타라고 둔다면 이 3차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그냥 하나의 중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적용을 시켜보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3차항과 2차항의 계수 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기 때문에 5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 근의 곱은 3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A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케이스 1, 케이스 2와 같은 결로 생각을 해보자면 알파가 1일 때, 즉 우리가 아까 했던 케이스 1과 같은 경우죠. x는 1에서 실근을 가질 때가 알파가 1이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베타가 1일 경우, 즉 중근이 1일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알파가 1일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2베타가 5가 되므로 베타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타가 1인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마찬가지로 5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파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곱으로 나타낸 식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각각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1에서는 알파가 1, 베타가 2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제곱은 1 곱하기 2의 제곱으로 A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에서는 알파가 3,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으로 A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이 A는 4와 3이라는 두 가지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A의 합은 7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2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집합 문제가 나올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 U와 부분 집합 A, B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나타내 보겠습니다. 조건 가에서 A는 3, 4, 5이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1, 2, 4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A교 B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 보면 집합 A는 이 부분이 될 테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A에서 B를 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합에서 공통되는 원소가 4이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 B를 뺀 부분에 4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가 3, 4, 5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A와 B 교집합에는 3과 5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가 U에 포함되어 있고 X의 원소의 개수가 1인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집합 A 합 X-B의 원소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분배 법칙을 통해 정리를 해주면 A-B와 X-B의 합집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서 조건 가에서 A-B가 4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4와 X-B의 합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려면 X-B가 공집합 또는 집합 4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집합 X에 따라서 B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합 X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5일 경우에 X-B가 공집합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집합 B는 1, 2, 3, 5를 모두 원소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과 2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X가 4일 경우에 집합 B가 1, 2, 3, 5일 경우에 X-B가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집합 B는 1, 2, 3, 5를 원소로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인 1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각각의 원소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본 후에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주고 마지막 조건 나를 만족하는 B의 원소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출간 32번 정진성이고 이번 2학년 모의고사 29번 풀이를 맡게 됐습니다. 일단 원위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원위 중심과 원위 반지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고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중심은 1,-1 그리고 반지름은 3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미리 그려야겠는데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AB가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AB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성분 AB가 원의 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중심에서 수동의 발을 떨어뜨려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선분 AB 길이가 4√2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을 쭉 읽어보도록 하면 삼각형 ABP 원위 임의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 넓이가 8루트가 되도록 하는 원위점 P 개수가 3개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점 P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ABP 넓이가 8루트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삼각형과 똑같은 넓이를 가진 삼각형이 이렇게 원위 반대편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P1, P2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
P 개수가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짝수대로 항상 짝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직관적으로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1이 이렇게 있는 게, P2가 이렇게 있는 게. 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이때, 이때 P1이 대칭점은 자기 자신이므로, 이 AB P1이, 넓이와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삼각형이 홀수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한 설명을 해보면, 결국에 이 ABP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AB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P랑 이 AB의 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PY 좌표랑 상관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PY 좌표 Y는 K랑 이 원이 만나는 교점이 홀수기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양끝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2번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보면 AB P1과의 같은 넓이를 가진 삼각형은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원의 점 P와 3분 AB 이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고 유일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1번 케이스로 돌아가면 AB P1과 같은 넓이를 가진 삼각형이 AB와 P1 사이의 거리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P1과 AB 3분 AB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에서 이 A 값을 뺀 2A가 되는 거고 당연히 P2와 P3와 3분 AB 거리도 2A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나오고 있으니까 밑변인 4루트 2 그리고 높이인 2A 2분의 1을 곱하면 8루트 가 되어야 하므로 A는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A를 구했으니까 이제 S를 구해야겠죠. S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그림을 잠시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P1, P2, P3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는데 이때 뭐를 밑변으로 하고 뭐를 높이로 하냐가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은데 P2와 P3 이 선분을 밑변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때 관찰력을 이제 발휘를 해보면 AB와 P1 그리고 AB와 P2 이 사이 거리가 같다고 했으므로 이 사이 거리도 2A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중심으로부터 AB 거리가 A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P2, P3 거리가 A가 되므로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AB 길이와 P2와 P3 길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현들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같아지겠다. 그래서 따라서 P2, P3 길이도 바로 P가 됩니다. 그래서 P1, P2, P3의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 밑변
인 4루트 2 곱하기 높이인 4a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것도 여기서 그냥 2를 곱하면 되겠죠. 16루트가 되니까 s가 16루트가 돼. 그래서 s 곱하기 a는 루트 2 곱하기 16루트 2로 3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30번 문제입니다. 일단 fx라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fx와 fx를 평행 이동한 함수로 a를 경계로 구간별로 나누어진 함수인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의미는 g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1인 구간이 t가 -9 이상 -8 이하 t가 k 이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fx를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상수와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fx의 점근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fx의 점근선은 x는 a, y는 b입니다. fx 더하기 2a 더하기 a의 점근선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fx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x는 a, y는 b에서 그냥 평행 이동을 하면 x는 -a, y는 a 더하기 b가 점근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화되는 지점인 a에서 ga의 값이 f3a 더하기 a와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2분의 3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b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1인 구간을 구해보면 t가 b 미만 그리고 t가 b 더하기 a 초가 ga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주어진 식에서 모든 부호가 이하와 등호가 포함된 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b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ga의 값이 이 경우에는 b 더하기 a와 b 사이 그리고 b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b 더하기 a와 b 사이에 ga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점의 개수가 1이 되는 지점이 t가 b 초가 ga 미만 또 t가 b 더하기 a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위의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a가 b 미만인 구간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지점이 ga가 t하고 b가 t 이상이며 t가 b-a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위의 식의 만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ga는 위의 식에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하여 ga는 -9, b는 -8이 됩니다. 그래서 ga가 a 더하기 2분의 3b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분의 3b는 -9 그리고 여기에 b의 값을 대입하여 a는 3, b는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더하기 k의 값인 b 더하기 a는 3 -8이 되기 때문에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곱하기 b 곱하기 g-k는 3 곱하기 -8 곱하기 g5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g5를 구하기 위해 fx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fx의 식에
아까 구했던 a와 b를 대입하여 fx는 x-3분의 -8x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G5는 여기 위에 fx 더하기 2a 더하기 a에 5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f5 더하기 2a 더하기 a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 a는 3을 대입하게 되면 G5는 f11 더하기 3이 되게 되는데 위에 구한 fx에 11을 대입하게 되면 f11의 값이 -11이 되게 되어 G5는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 곱하기 b 곱하기 g-k는 3 곱하기 -8 곱하기 G5가 되어 G5가 -8이었기 때문에 8 곱하기 8 곱하기 3이 되어 19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